아버지의 노래이기연. 봄의 향기가 진동하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설레는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때문일까요? 평범했던 거리도 사람들의 활기찬 걸음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며칠 전 저녁 밤 공기가 아주 따뜻해졌다고 느끼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3년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계절을 몇 번만 더 아버지와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니 잘해드리지 못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버지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꽃향기를 맡으며 걸어보는 일,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짜증내지 않고 상냥하게 대답하는 일,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일 등등. 부모를 보낸 자식들 마음이 다 그러하겠지만 그리 힘들지 않은 일들을 왜 옆에 계실 때에는 해드리지 못한 것인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던 아버지는 힘이 들어도 천천히 산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뻥 뚫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며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산에 오르셨을까요? 당신 역시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에 참 두렵고 떨리셨을 텐데 가족들에게도 미처 말하지 못하고 외로워하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옵니다. 아버지께서 특히 즐겨 부르시던 노래는 You Raise Me Up You I Say Me Up이었는데요. 내가 힘들고 지쳐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 고요함 속에 당신이 내 옆에 앉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라고 시작하는 노래를 담담하게 부르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가사를 음미해보니 더욱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높은 산 위에 오르게 하고 폭풍 치는 바다도 건너게 합니다. 무너져 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옆에 계실 때는 몰랐지만 내 곁을 떠나시고 나니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철이 없었던 시절에는 나에게 부족한 것만 떠올리며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해주지 못하느냐고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푸념이라도 할 수 있는 아버지를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오오님의 딸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빠, 힘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높은 산과 바다뿐 아니라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 없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향기로운 카네이션 꽃, 두둑한 용돈 봉투, 몸에 좋은 영양제를 드리는 것에 더해 올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노래 선물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대신에 담아드리면 더 기뻐하시겠지요. 당신은 더 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You I say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진정한 사랑의 묘약. 저는 요즘 국립오페라단에서 주관하는 학교 오페라에 음악 코치로 참여해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지방의 작은 학교를 돌며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에게 음악 선물을 주고 있지요. 출연하는 성악가들 모두 세계 여러 무대에서 공연한 경험이 많은 프로들이지만 가장 작은 무대에서 가장 어린 관객들과 호흡하는 이 시간이 참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바보 같은 시골 청년 네모리노가 똑똑하고 아름다운 농장, 지주의 딸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자 네모리노는 가짜 약장수 둘카마라에게 사랑을 이루어주는 약을 삽니다. 둘카마라는 약간 모자란 듯 보이는 네모리노에게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여 팝니다. 어느 날 모든 마을 처녀들이 네모리노를 좋아하게 되자 그는 사랑의 묘약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삼촌이 세상을 떠나면서 엄청난 유산을 네모리노에게 남겨 그가 부자가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네모리노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 아디나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동화같이 재미있고 행복한 이야기를 담은 사랑의 묘약은 희극 오페라인 오페라 부파입니다. 여러 가지 병들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쉼없이 이야기하는 약장수 둘카마라의 빠르고 경쾌한 아리아 들어보세요.
마을 사람들 UDIT, ORUSTICI은 오페라 부파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네모리노가 부르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어, FURTIVALAGRIMA도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디나와 네모리노가 부르는 이중창 산들바람에 물어보세요 CHIEDI ALLAURALUSINGHIERA를 가장 좋아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오페라를 시작할 때 과연 아이들이 오페라의 내용을 이해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상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둘카마라가 관객석 뒤에서 킥보드를 타고 등장하거나 약을 팔 때 요구르트와 사탕을 나눠주는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라는 글을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쁜 장면에서는 행복한 음악이, 슬픈 장면에서는 눈물이 날 것 같은 음악이 나왔다 등 온전히 오페라를 즐긴 꼬마 관객들의 감상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홀트 학교에 갔을 때 8세쯤으로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어 전동차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가 시작되자 1시간 동안 제가 연주하고 있는 피아노를 계속 힘겹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페라에서 아디나가 진정한 사랑의 묘약을 찾았다며 기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야말로 그 아이의 눈빛에서 음악가로 살아가며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바로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추워진 날씨에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되는 요즘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정성껏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줄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는 멋진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 정직이라는 덕목이 주연.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일 정치인들의 얼굴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을 찾아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환한 미소로 서민들과 악수를 나눈다. 정치인들의 손은 대체로 일하는 손 같지 않게 보드랍다.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어쩌면 악수하는 손이 아니라 정직한 입일지 모른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신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료 정치인들을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그들에게 말은 중요한 직업적 무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언론도 국민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입을 주시한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접하게 되는 정치인의 언어는 아름답기보다 거칠고 험하다. 만약 세상 모든 정치인이 진실만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영화 정직한 후보는 바로 이런 재밌는 상상을 가정해본다. 국회의원 주상숙남이란이라는 캐릭터에게 진실의 입을 달아주고선 그가 겪는 좌충우돌을 통해 한국의 정치 현실을 풍자한다. 영화의 주인공은 국회의원 사선에 도전하는 주상숙이다. 그는 꼼수 약관으로 아픈 할머니의 보험료를 미지급한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투쟁해 승소한 뒤 국회에까지 진출한다. 돌아가신 할머니 김옥희 여사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오키 재단까지 설립했지만 사실 할머니는 살아있다. 손녀의 정치 인생을 위해 이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숨어 살던 김옥희 여사는 점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막 나가는 손녀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기도가 통한다. 우리 상숙이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이 거짓말처럼 현실이 된다. 다음 날 주상숙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서민은 일꾼이다. 아니다.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와 같은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상황. 약속을 지키는 서민의 일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건국 이래 가장 솔직한 후보로 변경된다. 영화가 풍자하는 현실은 단순하다. 정치인의 말과 이미지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다. 씁쓸하게도 주상숙의 이중생활은 낯설지 않다. 눈속임용 서민 아파트와 실생활용 고급주택, 원정 출산과 아들, 군면제, 기업과의 각종 뒷거래 등이 클리셰처럼 영화에 투입된다. 주상숙의 투명한 속마음이 지나치게 1차원적이라는 것은 아쉽지만 영화가 끝난 뒤 정직한 정치인과 품격 있는 정치 언업, 진일보한 정치 풍경에 대한 갈망은 도리어 커질 것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짓말쟁이의 좌충우돌을 그린 원조격 영화로는 짐 캐리 주연의 라이어가 있다. 승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빠를 원하는 아들의 소원 덕에
진실한 말의 영향을 고찰하게 되는 가족영화다. 새삼 진실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빛을 보는 사회, 정직이라는 덕목이 유효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